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북한이 최근에 탄도미사일 계속 쏘고 있죠.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쌓아 올렸죠. 자, 이거에 관한 얘기예요. 먼저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도발이 아니다. 어제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국회에 출석했는데 질문을 받고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야당에서 당연히 막 지적을 해야죠. 북한의 신형 SLBM 발사에 대해서 도발 아니라 위협이다. 이 무슨 소리일까요? 도발은 아닌데 위협이다. 그러니까 국방장관이에요. 그리고 정의용 장관도 위험에 대해서 평가절하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두 장관 어제 어떤 얘기를 한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SLBM하고 최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하고 단거리 탄도 미사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아니 도발 행위라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저희가 용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공, 영토, 영해에 이제 그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또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장관님은 도발을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전 장관은 도발이라고 얘기하고? 도발과 위협과 시험하고 이런 걸 구분해서 용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위협적인 미사일은 미국이나 유럽을 겨냥한 ICBM급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이 더 위협적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은 도발이어서 강력한 규탄의 대상이고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유관 표명 수준이 될 수 있습니까? 북한의 SLBM 발사는 전략적 도발입니까 아닙니까? 저희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아니 있습니다.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전략적 도발이냐 아니냐 이걸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래서 전략적 도발에 대한 그 분명한 기준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뭔가 설명이 길어지면 고민이 많다는 뜻일 수 있고요. 답변이 어렵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런 듯한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똑같은 내용이 소개해 있어요. 도발 아니다. 국방장관 발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뒷부분 국방부는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또 평가를 합니다. 북한의 저 활동이 연구개발 활동이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장님. 이 두 장관의 설명 그리고 국방부 이 기사에 따르면 연구개발 활동이란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대변인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서 매우 분통이 터지는데 다 알다시피 안보에 관한 한 예. 이것은 정말 초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뭐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이 진보나 보수를 가려서 터지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간에 적어도 안보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을 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예를 들면 가장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둑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심을 해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장관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SLBM이 요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요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예. 지금까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뭐 다른 안보리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있는데 예. 그거는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고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김종혁 국장님 지금 김종혁 국장의 마이크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발언기 조금 이따 추가로 드리고요. 그래요? 다른 내용 먼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좀 수정을 할 상황이 좀 왔습니다. 그래요? 자, 먼저 화면을 좀 봐주세요. 자,
앞서서 기사로 소개해드렸고 영상으로도 확인해 봤는데요. 도발이 아니다라는 취지를 두 장관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앞선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1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국가안전보장위 NSC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어요. 깊은 우려. 자, 이때는 도발이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때는 그냥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에요. 통상적인 글쎄요, 이 표현이 많이 보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SLBM에 대해서는 도발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위협, 뭐 이 정도예요. 그리고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입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날이죠. 그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 도발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 이때는 도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SLBM 발사에 대해서는 유독 도발 그 쓰기를 굉장히 불편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장관들이 그리고 정부에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지. 자, 먼저 요 얘기는 김동원 교수님. 네. 혹시요 북한이 최근에 김의정도 그렇고요 반복적으로 이중 기준을 적용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남한에서 뭔가 군사적으로 개발하고 하는데 왜 우린 못하게 하냐 이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를 의식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도발이 아니고 위협이다 또는 뭐 연구 개발 활동이다라는 예. 말 이 자체가 저는 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 국방부 장관 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역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예.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의 최대 책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북한의 그 SLBM 발사에 먼저 나서서 이건 절대 도발로 보면 안 된다, 위협이다, 또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연구개발 활동이다. 저는 참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전쟁을 막는 것은 뭘까요? 전쟁을 막는 것은 무기를 버리는 게 아니고 전쟁을 할 상대방을 초기에 압도할 그럴 사전 훈련, 사전 준비 시스템을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일본 자위대가 마찬가지로 이런 활동을 했다, 행동을 했다. 그것도 한반도를 겨냥해서 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활동이다. 도발이 절대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런 제스처를 쳤을까요? 예, 저는 또 다른 그 보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좀 그 주의 깊게 한번 내집어봐야 하는 것이 제가 사실은 어제 여의도에 누구라고 하면 알 정도의 꽤 중요한 정치인하고 네. 제가 식사를 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의도에 많이 퍼진 즉 여의도 정보통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짐작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년 3월 9일이 대선 아닙니까? 예. 베이징 올림픽이 내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시작을 예. 하는데요. 자, 대선을 앞둔 신북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려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현실적으로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북풍이라고 말하면은 뭐 정상회담 이런 걸 그렇습니다. 좀 생각하시는 정상회담 건가요? 또 종전선언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사실 그 얘기를 한 분의 얘기를 이름을 거명을 하면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차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예, 2월 4일에 시작하는 베이징 올림픽에 우리나라 제주도에서는 또 다른 아주 큰 이벤트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물론 합리적인 추론이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것이 또 김정은입니다. 김정은과 문 대통령이 아마 제주도에서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그 현실적으로 지금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또 다른 히든 카드를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의 저런 그 이른바 북한 엄호 발언, 북한의 이중잣대, 미국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너희들은 갖고 있고 시험을 하는데 왜 우리가 갖고 있고 시험을 하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 이중잣대 기준에 손을 들어준 걸로 그 손을 들어준 보관에는 내년 대선에 초점을 맞추고 2월 달에 어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맞습니다. 동계올림픽에 시점을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이뤄내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인 지금 과정 아니냐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그리고 남북 관계의 어떤 접촉을 위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상황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한 북한한테 도발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거 아니냐. 뭔가 물밑에서 진행 중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으로 좀 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도요. 북한이 뭔가 좀 입장을 냈어요. 관련이 좀 돼 있습니다. 북한 SLBM 발사는 주권 행사다. 미국 겨냥한 거 아니다. 주권 행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서서는 이중 기준을 철폐하라 썼는데 이거는 주권 행사다. 그러니까 아니 남한에서도 SLBM 뭐 시험 발사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합니까? 미국 다 갖고인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합니까? 이런 주장이에요 지금요. 자, 김건욱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거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서욱 장관이나 정영 장관이 뭐 한국의 안보 외교를 방치하고 있지는 않다. 사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고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용어의 선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도발 맞죠. 그리고 같은 유형의 어떤 도발에 있어서 시험 발사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도발이라고 규정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서는 도발이라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번에는 유독 그 단어를 안 쓰려고 해요. 그렇죠. 그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한중일 대북 정책 담당 이제 대표들이 워싱턴 DC에서 만났잖아요. 이 장면 자체가 사실은 종전선언으로 많은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극단적인 어떤 표현을 통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이 안에 깔려 있다라고 지난 생각합니다. 15일 우리나라가 SLBM 그 발사 시험 발사 성공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면 북한의 도발을 뭐 확실히 억제할 수 있다 이런 취지 얘기했는데 그때 도발이라는 표현을 문재인 대통령이 썼거든요. 그 이후에 북한이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이걸 혹시 의식했을까요? 이제 그런 국면 전체가 이제 흐름 속에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 한국과 일본 지금 미국이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전선언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북한이 굉장히 또 자극적인 도발을 더 큰 걸 하고 그러면 판이 다 깨지는 장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북한도 이거를 이제 발사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한국과 미국은 이미 적대적인 어떤 국가에 배제돼 있다. 이건 그냥 국내 용이다. 주적 아니다. 뭐 이런 표현도 이렇게 써요. 이제 일종의 변명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상황 관리는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의 흐름을 같이 타고 싶은 것은 맞는데 지금 한국이 SLBM을 더 강력한 걸 지금 보이고 있고 어제 누리호를 발사할 때는 뭘 했냐면 또 과거에 광명성 4호 발사한 장면을 그냥 또 틀었어요. 맞불을 놓은 거고. 그렇죠. 비슷하게 이제 우리도 이런 거 갖고 있다. 우리도 있다. 그렇죠. 그런 장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과하게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종전선언의 어떤 형성 과정의 흐름에 좀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두 장관이 단어를 좀 고르지 않았나. 그런데 저는 오히려 고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북한에게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종전선언을 가고 있으니 이런 도발을 절제하고 자제해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당당한 자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우리의 70년 동안 전쟁이 안 끝난 부분입니다. 이걸 선거용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하고는 무관하게 우리는 빨리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은 한반도의 어떤 긴장 국면 그리고 북핵 이제 뭐 폐기 뭐 이런 과정으로 이제 진입이 돼야 되겠죠. 자, 김주혁 전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약간 마이크 문제로 좀 말씀을 하시다 말았는데 당황해서 저도 막 말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지금 저는 김관옥 교수님하고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종전선언이라는 게 그로 가야 된다라고 당위처럼 얘기를 하셨지만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군축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핵을 하나 폐기할 때마다 우리한테 얼마를 달라라고 이런 식으로 요구할 텐데 과연 종전선언으로 가는 것이 국민적인 합의가 다 이루어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다른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어떤 유엔이나 이런 쪽과 다 협의가 된 내용이냐 아니면 이 정부가 그냥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냐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진보 정권에서는 그동안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은 핵을 가질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핵을 가졌고 그다음에 핵 개발을 해도 자유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ICBM까지 개발하는 쪽으로 갔어요. 미사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SLBM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북한 문제에 관해서 지금까지 진보 정권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맞는 게 없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번에 뭐 북한이 저런 식으로까지 그 실험 발사를 하고 그러는 것들을 저렇게 유화적으로 대했다가는 나중에 히틀러와 평화를 얻었다고 주장했던 그런 영국의 수상 체인벌린 그 사람이 지금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혹은 지금 문재인 정부나 그 이전의 진보 정권들이 나중에 후대 역사에 의해서 그런 평가를 받지는 않을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임관학 교수께서 발언 요청하셨는데 아마 반론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한 30초 정도 짧게 드릴게요. 종전선언은 미국의 주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체적인 어떤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에 우리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전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실 거기에 사인을 못하는 그런 주체였거든요. 그래서 종전선언의 주체에 우리가 들어가겠지만 사실 주도적 입장은 미국이 하는 것이고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주한미군은 사실상 지금은 이미 북한을 억제하는 역할보다는 사실 중국 양안관계에 대한 역할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한미군이 동두천 의정부에 있다가 지금 예컨대 오산, 평택으로 다 옮겨가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고 그것은 가장 전략적 위치가 가장 높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중국의 북경에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를 미국이 포기할 이유가 절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미사일 얘기하다가 이제 종전선언 얘기까지 약간 논쟁처럼 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게 지금 우리와 미국의 생각, 북한의 생각, 그리고 중국도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약간 이런 어떤 경쟁들,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시각, 뭐 이런 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북한 SLBM 관련된 건 뭐 이 정도 좀 정리하겠습니다.